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첼로스퀘어 사업팀의 김민철 그룹장입니다. 저도 이제 한 4년 만에 이런 자리에 서는 것 같은데요. 이게 팁박스에 올라갈 때 좀 되게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하기도 하고, 작년 재작년까지만 저희가 사실 온라인에서 이렇게 좀 컨퍼런스를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마음 편하게 프롬프트도 보고 대신에 이제 정말 정해진 대로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제 한 몇십 명이신지 모르겠는데 뵈니까 제가 좀 가슴은 떨리는데 편하게 같이 고민하는 동지로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고민하는 동지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건강한 모습으로 사실 코로나 이기고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 좀 마음속에 박수를 보내고요.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정상화 됐는데 사회는 정상화가 됐죠. 근데 저희 몸도 마찬가지인 것 같지만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왼쪽 코로 이게 냄새를 잘 못 맡아요. 후유증이 남습니다. 정말로 그 기업들, 우리 화주분들, 화주분들뿐만 아니겠습니까? 모든 물류회사들, 이커머스 유통사들 다 마찬가지인데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2019년, 20년도만 해도 공급망을 아주 효율적으로 전 세계로 분산을 해라라는 그런 이론들과 석학들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분화해서 쪼개서 전진 배치도 하시고 공장도 해외로 많이 내보내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돼서 봉쇄가 되고 꼼짝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했던 분들마저 잘못 판단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은 지금 석학들 말씀하시는 건 뉴노멀, 공급망을 재편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다 계속 고민하실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안 끝나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있고요. 또 내가 중국으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는데 언제 또 코로나 같은 거 터져서 스탑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도 말씀하시는 건 다시 공장을 한국으로 백하는 거, 아니면 정말 근접에 두는 거, 리쇼어링, 또 프렌드 쇼어링 하고 계시는 것들 고민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첼로스퀘어의 글로벌 상품 소개를 드릴 텐데, 이게 제가 홈쇼핑 쇼호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상품을 되게 맛깔나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물류, 그리고 아까 앞서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의 물류를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어떤 고민을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더 물류사들, 저희 같은 물류사 요구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어젠다는 이렇습니다. 근데 앞서 저희도 많은 그 발표자들이 고민하다 보니까 동일한 키워드가 자꾸 반복이 돼요. 중요한 거는 아무리 강조가 지나치지 않는데 그걸 딱 졸릴 시간이니까 제가 중복되는 것 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첼로스퀘어는 저희가 2002년 전에 사실은 횟수는 3년 됐죠. 가을에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고도 좀 전에 그 광고 보셨죠? 보면서 저는 너무 공감도 되고 너무 좋은 잘 만든 광고라고 자화자찬 합니다만은 그리고 왜 삼성 라이온즈 포수 딱 앞에도 보면 첼로스퀘어가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드렸는데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만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 보셨던 대로 전통적인 포워딩의 부분들에 있어서 각종 수작업 관리하고 담당자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물류들을 저희가 첼로스퀘어라는 단일 플랫폼, 광장이지 않습니까? 광장 안에서 누구나 그 정보들을 볼 수 있고 견적 의뢰부터 선적 서류들 나 없어도 옆에 있는 김 과장님이 챙겨줄 수 있을 그런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서로 물류사, 파트너사 커뮤니케이션 하는 정보 다 남아 있어서 나중에 거짓말을 못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되어 있고, 더 중요한 건 기존에 확인 안 됐던 가시성들, 배가 어디 떠 있어? 이런 부분들까지도 단일 플랫폼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저희 바로 첼로스퀘어입니다. 여기만 보시면 첼로스퀘어가 국제 운송을 대체하는 플렉스포트 같은 디지털 포워딩 플랫폼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작은 맞습니다. 시작은 맞고 처음부터 저희가 글로벌리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서비스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횟수로 3년차가 됐는데 첼로스퀘어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백 개 라우트에
물동량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물동량이 보이면서 그 중간중간에 또 팬데믹 때문에 사고도 났죠. 갑자기 뭐 배가 계속 서 있다던가 포트에 분명히 갔는데 한 달쯤 내리지 못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지역적인 특성들, 라우트의 특성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우트를 많이 쓰는데 의외로 모르는 라우트들이 정의성도 좋고 오히려 화주분들의 반응이 더 좋다. 이런 데이터를 당연히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데이터들을 또 잘 모으는 IT를 베이스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또 특기는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지역적 리스크라던가 각종 산업들이 국가별 산업이 발전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수요를 좀 예측을 했고요. 이를 토대로 그러면 우리 SS가 이 첼로 스퀘어로 화주분들께 고객사분들께 잘 서비스할 수 있는 상품들이 뭘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현재 첼로 스퀘어에 와 보시면 상품은 뭐 즉시 견적 상품, 예를 들면 FCL을 보낼 때, LCL을 보낼 때, 그리고 항공으로 보낼 때, 뭐 FBA를 보낼 때 정도가 있습니다. 훨씬 자유도가 높죠. from과 to와 날짜를 넣고 조건을 넣으면 견적이 딱 나옵니다. 기존의 포워딩 서비스를 충분히 대체할 만큼의 서비스는 됩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모아서 잠시 후에 상품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시성은 저희가 뭐 한 10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서 또 말씀드리면 되게 지겨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내용을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자꾸 그 윗분들도 공급망도 말씀하시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공급망, 그러니까 뉴노멀 시대에서 공급망의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급망 전략에는 두 가지는 원래 저희가 신경을 썼던 거고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고민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효율성이죠. 효율성은 결과적으로는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돈. 리소스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까 이런 돈이고요. 두 번째는 민첩성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국제운송, 배송을 할 것인가. 최근에 뭐 예능을 보면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속담 퀴즈, 뭐 스피드 퀴즈를 하는데 같은 값이면 이라는 질문을 던지면 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능인의 한 답은 뭐냐면 같은 값이면 배송 빠른 걸 사죠. 네, 배송 빠른 걸 삽니다, 당연히. 그게 사실은 저희 같은 물류인들은 정말 가슴을 쥐는 일이죠. 이 배송을 빠르게 하려면 배송만 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허브센터, 중간에 하다못해 뭐 도로라도 톨게이트라도 막히면 안 되고요. 기사님이 또 아프시면 안 되고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다 리스크 관리가 돼야지만 사실은 배송이 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는 가시성은 시작점부터 최종 도착지 고객님이 이 화물을 받을 때까지 전체에 대한 가시성을 관리하겠다는 컨셉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보통 보시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어디 있어의 가시성이 아니라 이 전체를 보시고 리스크를 빨리 해칭해야겠다. 어떻게든 빨리 알려드릴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가시성입니다. 앞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결국 그겁니다. 여러분 고객사 여러분들의 해외 영업 사원이 있습니다. 나 미국에 다음 주에 1000개를 팔고 싶어. 그러면 나 1000개 팔 수 있어요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보기엔 그 누구 답변은 못합니다. 왜? 미국 현재 창고에는 300개가 있고 실어서 배로 보내고는 있는데 이게 도착을 언제 할지 사실을 모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실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컨테이너 속은 잘 모르죠. 근데 저희는 그 컨테이너 속을 알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아이템 단위로 현재 위치와 남아있는 그 리드 타임을 계산을 해서 자 3주 후면 당신이 미국에서 1000개를 팔 수 있습니다라는 답을 드리기 위해서 고민했던 게 바로 이 운송 중 가시성이고요. 현지에 있는 창고의 온핸드 가시성과 인터넷 제휴 가시성을 합치면 진정한 실시간 공급망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강조드리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가시성은 바로 이 통합 가시성이고요. 그리고 이 대시보드는 컨트롤 타워죠. 요새 뭐 어디 빌딩이든 뭐 어디 가면 다 있지 않습니까? 컨트롤 타워라고. 굳이 평소에 물류에 이슈가 없는데 내가 왜 시스템을 봐라는 고객들 되게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전체 물류와 물류비가 이상이 없는지만 보면 되는 바로 이 건전성을 항상 체크하시는 게 바로 이 디지털 대시보드 컨트롤 타워입니다.
저희는 궁극적으로 이 컨트롤 타워 하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첼로의 모듈들과 수천 명에 달하는 인력들이 사실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서설이 길었죠. 제가 상품 소개에 자신이 없어서 좀 앞에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저희가 첼로 스퀘어를 한국에 가장 먼저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상품 대표적인 것과 중국의 상품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프롬프트를 넣고 날짜를 넣으면은 운임과 이런 조건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사실은 평소에 연락하시는 포워더나 친한 분들하고 뭐 해서 받으시면 되죠. 물론 가격 비교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리쇼어링을 하거나 프렌드 쇼어링을 할 때 고민이 되는 것들도 있고 우리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대다수의 고객사분들 똑같은 고민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럽으로 요새 많이 나갑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니 대기업이 유럽으로 수출하는 물동량보다 중견기업이 수출하는 물동량 증가폭이 3배 이상이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유럽의 최근에 첨단 산업들과 유통 물동량이 일어나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이미 진출을 해 있고요. 거기에 원자재라든가 각종 설비들을 공급하는 중견기업들의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 다음에는 중소기업들 따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소비 유통하는 패턴에 따라서 동일하게 이커머스도 활성화될 겁니다. 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앞에 그런 특징들 그리고 저희 유럽에 있는 인프라들 활용을 해서 이렇게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가는 배가 당연히 있죠. 저희가 국제선사인 HMM과 주 5항차 그리고 어느 정도 개런티된 스페이스 물동이 대란 나더라도 저희가 스페이스를 개런티할 수 있을 만큼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로테르담 항 배후 단지에 있는 저희 SS 직영 부산 항공사와 같이 협업해서 만든 BPA 로테르담 물류센터를 활용을 해서 유럽 전역으로 서비스를 하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커버리지는 유럽 전체입니다. 그리고 중소 화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준비한 부산 신항에 있는 SD 직영 CFS에서 컨테이너 로딩 플랜을 통해서 유럽까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보낼 수 있죠. LCL로. 근데 LCL의 가장 큰 단점은 가시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됩니다. 그건 저희도 사실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LCL로 가면. 다만 저희는 유럽에 가는 많은 물동량들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중소 화물도 콘솔리데이션을 해서 마치 FCL 서비스처럼 보내드리고요. 로테르담 창고에서 다시 보관하고 피킹을 해서 원하시는 유럽 어디든 간에 내륙운송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주 5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로테르담 저희 창고에는 첼로 모듈들이 다 설치가 돼서 클라우드 조회 가능합니다. 내가 보낸 화물이 현재 지금 몇 개가 났고 몇 개가 남아 있는지 내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급, 판매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주당 한 500TU 이상은 저희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로 더 늘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로테르담 허브센터는 저희가 이제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 3만 스퀘어 정도 되는 공간에 물론 뭐 물건들 당연히 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노는 창고 아닙니다. 그리고 365일 운영할 수 있고요. 그 각종 아까 뭐 드론 제공에서 말씀드렸는데 각종 자동화 설비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플래그십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작업자들의 어떤 그 리스크를 좀 방지하고자 저희가 좀 자동화를 최대한 많이 하고 있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뭐 EU 국가 다 동일한데요. LFR이라고 해서 외국 기업 대상 부가치세 그 유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네덜란드 법인이 없는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 VAT 납부하고 환급하는 그런 프로세스 없애고 그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잠깐 사례를 말씀드리면 국내의 이제 대형 화학 기업입니다. 네, 유럽 판매 물류 허브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로테르담 허브를 보냈고요. 보관한 상태에서 독일,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박, 체코 등등으로 오더에 따라서 바로바로 로컬 딜리버리 해서 배송을 하는 형태고요.
재고가 부족하면 채워 넣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시보드도 적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관리하시면서 재고도 보내시고 영업사원이 같이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유럽이죠. 동유럽입니다. 아시다시피 동유럽은 지금 인건비가 저기 저렴하고 그리고 EU의 어떤 ESG 규제 충족을 위해서 폴란드로 헝가리 쪽에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설비도 많이 나가고 자재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네, 한 30조 정도 됩니다. 국내에서 수출한 물량이 매년 30% 성장을 훨씬 많이 성장을 하겠죠. 저희는 동유럽은 로테르담과 달리 저희가 인랜드 쪽에다가 풀필먼트를 만들었습니다. 허브를 만든 거죠. 그래서 부산에 출발해서 슬로베니아 코포항을 통해서 바로 레일로 연결이 됩니다. 해서 슬로바크에 있는 허브 센터를 통해서 보관하다가 바로 헝가리나 폴란드, 체코, 슬로박 쪽으로 운송할 수 있는 형태. 국내에서 자동차 부품 업체가 하는 방식대로 전체 가시성을 보면서 서비스하는 상품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면 그때그때 차를 불러야 되면 차 안 오면 어떡해요? 아닙니다. 저희는 매일 운송하고요. 주 7일 동유럽 지역으로 상시적으로 가는 물동이 있기 때문에 긴급 대응도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부산 신항 CFS에서 중소형 화물도 커버 가능하고요. 슬로박 센터는 저기 보시면 두나스카 스트레다라는 지역에 있고요. 네, 그리고 최대 90일까지 일단 기본적인 보관 서비스를 저기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동유럽은 하루 안에 무조건 다 갈 수 있는 거리로 떨어져 있는 인랜드 허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의 공장들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부품 제조사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벤더사에서 기존에는 LCL로 보냈던 것들을 저희가 부산 CFS 콘솔을 해서 가급적 풀컨테이너 물량을 만든 후 슬로박 허브를 통해서 적치를 하고 바로 분류해서 각 체코, 슬로박, 헝가리 공장으로 나가는 부분들까지 전체를 저희가 이 스퀘어 기반 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운송 옵션. 저게 아니면 그럼 서유럽은 못 가나요?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고 밴으로 단독으로 가면 하루 플러스 알파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좀 모아서 하는 LTL 서비스 6일 정도 걸리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가는 물량들이 조금 많이 빠지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중국 서부 내륙은 대개발 계획에 지금 현재 2단계인데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부 내륙 쪽에는 하이테크 중심으로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저희도 페리로 가서 트럭킹하는 서비스를 주로 썼었는데요. 문제는 코로나 때 완전히 폐쇄가 되다 보니까 공급망에 큰 이슈가 생겼죠. 그래서 저희는 인천,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철속이 좀 특화되는 항들이 있습니다. 난샤 아래쪽에 있고 닝보, 상해 쪽에 철송과 바지선의 서비스를 연계를 해서 도착지의 최종 트럭킹, 단기간 트럭킹까지 전체를 엔드투엔드로 서비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서비스 지역은 인구만 3,200만이 넘는 충칭을 포함해서 청두, 서안, 쉐냥, 매냥 그리고 중부 지역의 창샤나 우한까지 저희가 지금 오픈을 좀 했고요. 그리고 나 내륙 구간이 너무 길어 걱정돼. 나 하이테크 제품인데 나 이거 파손되면 어떡하지?를 위해서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IoT 서비스를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위치와 충격, 온도, 습도를 체크해서 첼로 스퀘어 7월에 오픈하는 통합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송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철송은 코로나 시대에도 사실은 적게 도착률을 많이 보장을 했었습니다. 리타임은 좀 깁니다. 당연히 긴데 하지만 정시성이 되게 중요한 거죠. 또한 운임도 저희가 보기에는 페리 트럭보다 한 30% 이상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션 레일과 오션 바디 서비스가 조건에 따라 항차가 좀 다르고 리튬이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편차가 적다는 걸 좀 많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경시의 그 자유구 무역구 설립이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좀 보셔야 될 게 저희가 난샤에서 중경으로 가는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비스를 활용하시게 되면 환급 정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 밸류의 몇 %라는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류비를 세이브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5분 남은 관계로 제가 중국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들어오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뭐 CBEC라고 하는 이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죠. 작년에만 한 1.5조가 넘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웨이하이 쪽에 글로벌 풀피먼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센터로 입고가 되면 페리를 통해서 인천 평택으로 주 7일 날 7일 들어오고요. 들어와서 통관해서 바로 택배로 연결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 서비스가 있고요. 역시나 기존의 심천이나 홍콩을 통해서 왔던 에어보다 30%에서 50% 이상 저렴하고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그 인천항에 도착한 다음에 바로 텍스 리펀드가 가능합니다. 이게 보통은 기존에는 5일, 7일 된 다음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빠르게 텍스 리펀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캐시플로우상 되게 좋은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반품입니다. 반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웨이하이에 나 거기까지 어떻게 보내?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남 지역이나 화동 지역에 저희가 추가로 허브들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입고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웨이하이까지 보내서 페리 서비스로 운송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반품도 저희가 접수하고 나면 이틀 안에 픽업을 갑니다. 가서 인천으로 온 다음에 홍콩 쪽을 통해서 픽업 처리를 하게 되고요. 이 통관에 대한 거는 차이나 통관 코드 5034로 제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에 관련된 통관 관련 시스템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작업 오류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전자담배라던가 이커머스로 많이 지금 물동이 증가하고 있는 미국향입니다. 물동이 엄청 증가하니까 당연히 스페이스 부족하고 서비스, 이상한 서비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5개 지파 허브에서 상해 푸동공원을 통해서 LA로 가는 저희 BSA 서비스와 차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통해서 미국 LA로 보내고요. LA에서 통관과 라벨링 작업 후 미국 전용으로 그라운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뭐 서비스의 패턴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고요. 역시나 경쟁력 부분은 저렴한 차라는 부분하고 매일 출발하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미국 내 L&D 서비스 중에 보면 큰 물건들도 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 예를 들면 부피가 큰 짐들이라든가 중량 짐들도 문제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래킹하는 시스템, 오더 처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화주사께서 준비만 되시면 저희가 이 데이터를 API 형태로 오픈 API로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를 굳이 물류 관리를 하지 않으셔도 저희 시스템의 데이터를 땡겨다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상품인데요. 저희가 중국에서 베트남 가는 크로스보더 트럭 운송 서비스도 사실 단연째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스퀘어 쪽에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제 핵심 자재들만 만들고 베트남 쪽으로 많은 인건비가 저렴하고 막 각종 혜택이 있다 보니까 생산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또 유럽, EU와 FTA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넘기고 거기서 조립만 하고 유럽으로 빼면 관세때도 받는 그런 라우트를 보면서 점점점 베트남으로 빼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걸 보면 원자재나 부품 수입이 높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피혁이나 이런 자재들 그리고 핸드폰 부품들 그다음에 기계 설비료들이 저 수출액의 중국 수출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저 국경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단연간 운영을 해보니 5개 정도 대표적인 국경이 있는데 그 국경을 통과하게 되면 화북, 화동, 하남에서 일주일 안에 서비스가 다 됩니다. 물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2차 전지라던가 배터리 같은 위험물 운송도 가능합니다. 저희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소량 물동 같은 경우는 저희 심천의 허브를 통해서 콘솔리데이션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만큼 맡겼는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로딩 옵티마이징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도 짐따기를 최적화해서 운송비를 절감하고요. 그리고 국경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매일 20대 이상 있습니다. 그 차량주가 컨솔리데이션을 하게 되면 매일 언제든지 어느 물동을 다 베트남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국경은 가장 큰 핑샹, 동싱, 그리고 푸저우 이 세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심천의 허브센터는 저 핑샹 게이트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저기는 첼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 효과를 통해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고 국경이 혼잡할 때 다른 쪽으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지연을 최소화하는 그런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고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상품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가시성 말씀을 드렸고 이 외에 저희 상품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런 대시보드들은 당연히 다 제공이 됩니다. 다 제공이 되고 국제운송 가시성 다 아시죠? 다 됩니다. 그러면 내가 SS의 상품을 이용하지 않는 구간은 가시성은 어떻게 봅니까? 라는 질문 되게 많으시고요. 타, 선사, 화주, 포오던 물동량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CY to CY는 조회하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BL 번호만 넣으시면 조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셨겠지만 재작년에 이 포트 혼잡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죠? 대체 라우트도 그렇고. 그래서 이 포트 혼잡도 지수 수시로 들어와서 보시고요. 여기 이거 모빌 막힐 것 같아. 서벤으로 돌아갈까? 이런 의사결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물류비죠. 디텐션 디머리지 관리. 이거는 사실은 되게 많은 마스터 데이터와 실제 운영 데이터가 없으면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최근에 이 부분을 오픈해서 보여드렸고 프리타임이 3일 남은 것부터 임박 메시지가 오고 얼러트가 갑니다. 그러면 일단 그 화물부터 뭔지 확인하시고 바로 빼셔야지만 물류비를 절감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데일리, 위클리로 디텐션 디머리지 리포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데이터 손 안 대셔도 되고요. 첼로스퀘어에 쌓여있는 고객사 데이터 가지고 자동으로 만들어드리고 이 리포트는 이제 저희가 하반기에 오픈을 해드릴 건데 이걸 가지고 ESG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고객사와 공급 계약을 하실 때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첼로스퀘어가 지금 앞서 세션 말씀드렸지만 14개 정도 국가에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7개국 정도 진출해 있는데 계속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인데 아니 그 클라우드 플랫폼인데 왜 이거를 국가별로 오픈합니까? 네, 국가별로 국제 운송에 대한 것들 자국 보호 때문에 사실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고 계셔서 그렇지 진짜 하나하나 오픈 되게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는 오픈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각각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 중국 상품처럼 저희가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상품들 별도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고민 돼 라고 했을 때 첼로스퀘어에 들어오면 답이 있다라는 그 안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봐주시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상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세션 끝나고 저희 에스크디 엑스퍼츠에 있을 테니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날씨 좀 굳은데 이따 좋은 저녁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